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이 담기면 기본적인 계약서의 형태는 갖춰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옆에 이제 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목으로 임대차 계약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제목이 그 계약서의 성격을 100%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제목의 내용 표현에 따라서 계약서 성격도 쉽게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그 밑에 이제 나오면은 주식회사 스타트업 누구라고 하고 편의상 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다 했을 때 역시 주식회사 임의로 편의상 을로 표현해서 갑을 관계라고 이제 과거 이제 표현인데요. 갑을이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계약, 이 또 편의상 본계약이라고 표현해서 체결한다 라고 하면서 1조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문을 1조부터 수십 조까지 나눌 수도 있고 간단하게 1조부터 3조, 4조까지 해서 누가 언제 뭐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인 임차인이 임대인인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 건물을 보증금 얼마에 차임 얼마라고 해서 임대차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한다라고 쓰면은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이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 관례에 따른다라고 표현해도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이제 계약서가 짧게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작성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법적인 분쟁거리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피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 본계약, 건물 임대차 계약은 갑이 그러니까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본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 그러니까 다시 임대하는 거죠. 전대하여 임대하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임대인인 갑에게 명도, 원상회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목적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대상물인 본 건물이 기본적인 내용, 소재지라든지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류 및 구조, 콘크리트 슬레이트조 2층 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면적도 몇 백만 미터라고 이제 표현해서 본 건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대상의 건물이 어딘지 특정을 하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월 얼마란다. 그리고 차임 지급 시기도 그러니까 임대료 지급 시기도 매월 말일까지 그 해당 월분에 갑의 어떤 계좌로 납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기간이 1월이 채워지지 않으면 날짜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납입해서 지급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 사례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좌를 특정해서 법인 계좌를 특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든지 이런 임차인의 어떤 불필요한 주장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임대료 지급 방법을 법인의 계좌로 명확하게 특정을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보증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인 을이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인 갑에게 보증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즉시를 수령한다. 이때 보증금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본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채무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본계약이 해지 종료 시에 잔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의 법적인 성격이 보증금으로 지급을 했지만은 나중에 임대차 목적물 건물이 되겠죠. 임차한 건물이 혹시 파손됐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수리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을 기본 성격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뭐 사전 동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범위 안에 잔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건물을 개조, 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본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서면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원상 회복 의무가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상 회복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이 돼야 될 거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6조의 수선 의무라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해서 부분적이거나 작은 하자로 인해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 비용으로 직접 수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사소한 수선에 국한된 얘기고요. 만약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 쪽에게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상 복구 의무라 그래서 임차인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건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는 임차인의 어떤 관리 부실로 임차 목적물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 선택에 따라서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든지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스 사용료나 일반적인 것들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명도를 보시면은 계약 종료 시에는 서로 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본인이 사용했던 건물을 원상태 그대로 임대인에게 이제 반환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거죠. 계약이 종료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이 지체 없이 건물 내에서 보관 중이던 물건은 모두 철거해서 원상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되고, 또 임차인은 본 건물 명도를 지체하는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라는 위약금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계약 상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어떤 부도라든지 파산, 신용 상태 변경이 생긴 또는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통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내용들이죠.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차 기간인데, 보통은 한 2년 정도를 하죠. 그래서 건물 임대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1년이 돼도 되고 2년이 돼도 되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일 중간에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고, 변경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는 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계약서상에 포함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이 갑작스럽게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시세에 비춰봤을 때 최근에 코로나 국면 때문에 임차인들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목적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장사가 안 돼서 사실상의 어떤 임대차의 어떤 목적, 영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계약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동의를 해주면은 계약 내용도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권리 등 양도 금지라든지 또는 계약이 종료에 대한 그런 사유들,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해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끝으로 쭉 보면은 계약 당사자 서명 날인안도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도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 계약 시작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계약의 중간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내용, 이 세 개로 구분해서 보통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시작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우리가 알려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주체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계약 목적물이 뭔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계약에 대한 목적물을 사용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내용이 들어가고, 어차타한 사유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든지 중도 해지됐을 경우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계약서가 구성이 되고, 그 순서된 계약서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배열하면은 기본적인 계약서에 담길 내용은 들어간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공급 계약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수정사항이 또 발생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또 수정했고, 수정된 초안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양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미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까지 가서 직접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입회하에 두 당사자, 마스크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마스크를 구매하는 회사 양측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좀 더 주의할 만한 사항들을 제가 체크해주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녹화 영상을 아마 올릴 텐데 그걸 보면서 수시로 여쭤봐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